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미국의 아이스하키 전설인 다니엘 브리어의 아들인 카슨 브리어 역시 아이스하키를 했다고 하는데요. 잘 나가는 유망주였던 그는 술집에서 놀다가 밖에 세워둔 휠체어를 갑자기 계단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휠체어의 주인은 시드니 베네스라는 여성으로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휠체어를 세워둔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CCTV를 통해 카슨 브리어가 범인임이 밝혀졌고, 브리어는 즉각 친구와 함께 대학교에서 정학 조치를 받았으며 그가 소속해 있던 소속팀에선 그에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니엘 브리어 역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아들이 이번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드니 베네스는 고펀드미를 통해 휠체어 수리비를 모금 받았는데 휠체어 가격의 4배가 넘는 9,000달러를 모아 결국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고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쓸데없이 폼 잡고 장난치다가 엄청나게 욕먹고 인생 하드모드 들어간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소카 아반떼 N 사건입니다. 아반떼 N은 일반 아반떼와 외형은 거의 똑같지만 엔진 등의 내부 부품은 완전 다른 고성능 차량으로 제로백이 5.3초일 정도로 빠른 가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격 역시 풀옵션 넣으면 4천만원에 가까워서 그 돈이면 소나타나 더 못해서 그랜저를 산다는 소리를 듣는 차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펑카로 구매해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카에선 올해 아반떼 N을 도입하여 렌트를 해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반떼 N을 도입하면 돈은 없고 밟아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빌려가서 사고도 많이 날 거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소카는 아반떼를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째 생애 첫 렌트라며 아반떼 N 사진을 올린 분은 오늘 타이어 숄더 사망각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시속 256km로 달리고 있는 계기판과 함께 배디인 안 된 로터 길들이기와 엔진 길들이기를 해줬다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타이어 디스크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사진도 올라옵니다. 한 채팅방에는 새 타이어가 완전히 달아있는 모습을 올린 분도 있었는데 사이드가 개 작살 났다며 뽕 뽑았다는 글을 함께 올리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밟고 엄청나게 드리프트를 하고 놀았다는 건데 아반떼 N 카페에는 주차장을 나가자마자 바로 풀악셀을 밟는 목격을 했다며 배기음 민폐를 떠나 운전이 예술이라는 분도 나타나고 소카 때문에 계약 취소한 분 계시냐며 나름 유니크한 맛이 1도 없어졌다는 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아반떼 N 사진들이 우후죽순 올라오는데 딱 봐도 난폭운전 하다가 어딘가에 박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커뮤니티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아반떼 N 전손 사진이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에는 아반떼 N 소카 단독 사고가 났다며 명의자 아닌데 견적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차를 화단 쪽으로 밀어넣어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소카 대여 자격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빌린 걸 불법으로 다시 빌렸다는 얘기인데요. 보통의 아반떼를 빌릴 때는 보험료가 5,000원 정도이지만 아반떼에는 거의 6배 비싼 3만원을 내야 하고 심지어 난폭 위험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손해면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약관도 있어 이런 전손 사고는 생으로 차값을 다 물어줘야 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간 약관을 보아도 고의로 인한 손해나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도 안 되고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도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금지 행위라는 항목으로 난폭, 위협 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가 약관에 박혀 있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고가 나도 회원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 소카는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요. 한해펜 코리아 유저가 아반떼 N 전손 처리 비용을 정리해 올리기도 했는데 기본 차량 가액에 취등록세하여 3,809만원에 썬팅에 불박에 소카 시스템까지 더하여 171만원에 견인비 30만원에 휴차료 187만원까지 하여 총 4,197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서 못 갚아도 소카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이 끝나면 소송 비용과 법정 이자를 내고 천천히 갚을
F라고 하며 마무리하는데요. 게다가 소카에선 반납한 자동차의 주행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초과속 주행한 차량들은 회원 자격을 영구정지 시키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하기에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빼박으로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소카는 아니지만 준 면허증으로 K5를 렌트하여 운전한 학생이 질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렌트카 회사 쪽은 책임이 아예 없냐는 질문을 하고 본인이 전과가 공갈과 무면허로 이미 있어서 재판으로 보호관찰 1년을 받았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장난 테러 한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쯤 천안의 신세계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선 이런 상자가 발견이 됩니다. 백화점 측에선 신고를 했고 이렇게 군인들과 폭발물 처리반, 과학수사대까지 출동할 정도로 백화점 전체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결국 해당 상자를 열어보니 이렇게 폭탄이 펑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여학생 3명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1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파악되었고 결국 잡은 범인은 여중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몇 시간 동안 영업을 못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하였지만 입건이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난을 쳤다가 잡혀간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 올해 4월 제주공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진이 에어드롭으로 무작위로 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 남성이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받은 진에어 승무원이 제주공항 종합상황실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제주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 처리팀이 바로 출동해 수색을 하였고 그렇게 공항은 2시간가량 마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진을 추적하여 서귀포시의 한 숙박업소의 용의자를 특정하였고 이미 용의자가 경기도에 간 것을 확인하고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가서 한 학생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은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는 진술을 했는데 결국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원신 여름축제가 열렸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몰려오는 큰 행사였는데 축제 3일차인 7월 22일 1시쯤 원신 여름축제 폭탄 설치했습니다. 시간 되면 터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뭔가 사제 폭탄의 내부 구조로 보이는 사진들이 트위터에 올라옵니다. 당연히 신고가 접수되었고 행사 측은 모든 인원들을 외부로 대피시키는데요.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체조 경기장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입장이 재개됩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지만 주최 측은 해당 타임 입장객들을 환불해주는 등 피해가 심각했고 원신에서는 바로 다음날 운영 방안 안내를 카페에 올렸는데 여러가지 보안 강화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 발생에 주범자는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아직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어서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런 쓸데없는 예고글 올렸다가 실제 잡혀서 처벌까지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묻지마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을 땐 경찰이 경찰 특공대까지 순찰시킬 정도로 온 나라가 예민했었는데 그 와중에 장난글을 올렸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현역 사건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달았던 3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고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사시미 칼 사진과 함께 서현역에 간다고 한 글이 올라오자 이렇게 장갑차까지 투입되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주거지에 있던 30대 여성이 체포되었는데요. 당근마켓에도 해화역에서 사고를 치겠다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8초 만에 삭제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은 바로 IP를 추적해 자택에서 중국인을 검거하여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스와팅이라는 장난이 미국에서는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장난 전화를 하여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스와트 팀을 보내는 행위인데 경찰은 신고에 의거해 출동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출동지에 있는 사람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게스킬이라는 사람과 베리스라는 사람이 콜 오브 듀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 베리스가 현피를 뜨자고 하자 게스킬은 본인 집 주소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주소를 불렀고 베리스가 스와팅을 하여 결국 그 엉뚱한 곳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결국 총까지 발사해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었던 베리스는
때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살면서 가볍게 치는 장난들이야 삶의 윤활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하는 상대방이 웃을 수 없는 장난은 장난이 아닌 테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